철학 35번째 시간은 마르틴 하이데거, 그의 전기 철학인 존재와 시간과 후기 철학인 숲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독일의 철학자로 철학의 거장이라고 뽑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1889년부터 1976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이데거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그는 20세기의 철학계를 대표했던 독일의 철학자로 여겨지며 그의 존재로는 실존주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철학자들이 하이데거의 빛을 지고 있다고 평가받죠. 다만 나치에 협력한 적이 있어서 학문적 권위나 명예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나치의 행동에 대해 나중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의 행동 때문에 위대한 철학자라고 보거나 나치 부역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이 학문에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이데거의 생애를 보자면 그는 독일 메스키르히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적인 보수적인 마을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하이데거의 재능을 높이 산 신부를 통해 공부를 배울 수 있었으며 프라이부르크 대학 시절부터 동기생들에게 높이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현상학의 창시자 후설의 조교로 활동하였죠. 이후 교수로 임명되고 히틀러 정권 시대에 대학 총장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사임하고 심장마비로 죽기 전까지 연구 저술 활동에 몰두하였습니다. 하이데거의 대표적 저서 존재와 시간을 살펴보자면 그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합니다. 존재자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로 책, 자동차, 종이, 돌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는 존재자의 신분을 벗어나 존재 자체를 묻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존재를 인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존의 인간 또한 존재자의 영역에 속했다면 이를 전환하여 인간이 존재 자체를 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현 존재라고 표현하죠. 현 존재는 독일어로 다자인, 거기 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인간에 의해 분명해지는 장소를 말하죠. 자신이 서 있는 곳, 존재하는 곳으로서의 장소입니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의식하고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묻는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세계 내 존재에 해당합니다. 세계 내 존재는 단순하게 세계 속에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계 내 존재란 인간이 세계 안에서 여러 가지 사물과 관련을 맺고 그 사물을 심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미 세계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목수는 망치질을 하면서 망치의 존재를 잊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자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양한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존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이데거는 삶의 세계 속에서 존재자들과 관계하면서 존재자들이 우리한테 이미 드러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근대의 데카르트는 주체로 존재자가 대상을 인식한다고 보았지만 이미 존재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대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이미 하이데거의 뜻으로는 그 이전에 파악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존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현 존재가 세계 내 존재로서 존재하는 방식을 실존이라고 하면서 이 실존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피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투성은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관하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을 느낀다고 하죠. 또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하이데거는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를 자각하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려는 것을 기투라고 말하죠. 기투는 자신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투는 현재를 초월한 미래를 향해 자신의 가능성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존재의 시간성이 이것을 의미하죠.
현 존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이기에 시간에서의 의미를 자신이 정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은 시간성이죠. 자신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생각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존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실존의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비본래성은 일상생활 속에 파묻혀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타인이나 사회의 모습에 의해 살아가게 되죠. 반대로 본래성은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의식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심을 통해 알 수 있다고도 말하는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양심이 동요하며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삶을 살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이 결국 자신의 양심이 스스로 존재로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본래성을 통해 자신을 고유한 존재로 자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는 시간성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성은 자신의 미래 죽음을 현재로 끌고 와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죠. 죽음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불안을 통해서 삶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며 이때 진정한 현존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죽음은 오직 나에게만 적용되기에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숲길은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에 해당합니다.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였죠. 고대에는 플라톤이 철학은 경의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듯이 세계에 대한 경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성으로 인해 존재에 대한 경의가 사라졌죠. 현대에서는 세계, 자연에 대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를 넘어서 파괴의 모습도 가지죠. 이를 고양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자연에 속하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고양의 의미를 가진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며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기술을 통해 존재를 도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물, 햇빛, 불, 공기도 하나의 에너지, 자원으로 여기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숲길은 현대 문명의 모습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나무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길을 의미하는데 파괴가 아닌 자연스러운 길이죠. 그러한 길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존재를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대 도시는 자연과 거리가 멉니다. 도구와 편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자연과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마주하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목장이나 산림 체험을 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하이데거는 존재의 고유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인간을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존재자들의 고유함과 아름다움을 언어를 통해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하죠. 언어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였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시적 언어로 나타내며 존재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하이데거는 반고흐의 낡은 구두를 보고 농부 안악내의 구두라고 여겼습니다. 단순히 낡은 구두가 아니라 이 구두에는 존재의 흔적,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본 것이죠. 이 구두를 신고 일하는 농부와 그 농사를 짓는 땅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죠. 이는 들판에서 일하는 돼지, 삶의 세계가 다 깃들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시와 마찬가지로 예술 또한 본질, 진리가 아니라 세계와 대지를 함께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또한 존재에 대한 모습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존재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를 대지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닌 대지, 하늘, 신, 인간을 포함하여 세계로 여깁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에 세계 전체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우리는 기술로, 도구로 사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 자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깊이 마주하지 못했지만 다시 사유해보자면 존재한다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란 존재가 가지는 의미 또한 무겁다는 점을 알게 될 때 세계를 이루는 존재는 더 경이롭고 신비롭게 여겨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최종 정의를 하자면 인간의 실존은 불가사의하고 진정한 인간이란 이런 불가사의함을 고찰하면서도 실세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말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진정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실존주의의 모습을 보이나 정작 하이데거는 실존주의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하였죠. 그는 존재에 대해 더 깊이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이 출간되었을 때 독일인들도 언제 독일어로 번역하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어려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존재가 가진 깊이를 이해하며 세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하이데거였고요. 다음은 해석학, 가다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